자, 이번 시간에 네이버 종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사업 구조는 어떤지, 성장 동력은 뭔지,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생각해 볼게요. 네. 네이버의 주가는 성장 동력을 얼마나 확보하는가, 그리고 플랫폼 규제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플랫폼 규제 이슈를 어떻게, 얼마나,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네이버의 주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먼저 성장 동력은 여러분들도 검색 엔진 하면 네이버 떠올리시죠? 국내 검색 시장은 완전히 네이버가 장악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국내에서 1등이에요.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성장성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 검색 엔진을 넘어서 다른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아주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플랫폼 규제 이슈가 있는데, 이 플랫폼 규제 이슈,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말썽꾸러기입니다. 본인들의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해서 횡포를 부리죠. 우리나라의 빅테크 기업이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있고, 이 네이버로 불똥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 성장 동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이버의 사업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클라우드, 이렇게 크게 보면 5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이렇게 해야죠. 사업이 누가 봐도 명확하고 심플합니다. 네,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다. 참, 어떤 기업은 대단히 복잡해서 분석을 포기할 뻔한 그런 기업도 있었죠. 네, 서치 플랫폼, 네이버의 검색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찾겠다라고 하면 먼저 네이버부터 여시죠. 저도 그런데요. 바로 이게 서치 플랫폼 네이버의 주된 매출입니다. 3.3조 원의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고, 전년비 17% 성장했네요. 17%면 그리 작은 성장률은 아니지만 나머지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성장률이면 분명합니다. 이 서치 플랫폼이 네이버의 주된 매출이고 캐시카우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이 갖추어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커머스는 네이버 쇼핑인데요. 1.5조의 매출을 올려서 두 번째의 규모입니다. 전년비 35% 성장했네요. 상당히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네이버 페이로 대표되는데요. 1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 45%의 전년비 성장을 이뤘습니다. 다음 컨텐츠, 그 웹툰, 웹소설이 있고, 그리고 제페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이런 것들이 다 컨텐츠 부분이고, 매출이 좀 미미한 7천억 원 수준이지만 전년비 51%나 성장하면서 앞으로 네이버에 있어서 상당히 이 캐시카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분야고요. 또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요즘 블라블라 애저 서비스, 이게 아주 유행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매출이 지난해 4천억 원 했네요. 전년비 39% 성장을 해서 역시 상당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실적 좀 살펴볼게요. 2021년 실적은 매출 6.8조, 영업이익 1.3조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20% 정도 돼요. 네이버는 매년 대략 한 20% 정도의 그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꽤나 높은 영업이익률이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네이버도 역시 높은 그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비 29%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이 9% 성장했어요. 이 성장률이 카카오에 비하면 좀 열세인데요. 그래도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다소 성장률에 있어서는 열세지만 여전히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카카오가 21년 3분기에 매출에서 네이버를 살짝 역전했습니다. 국내 1위주의를 카카오에 내주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잠깐 있었지만 카카오가 다시 매출이 내려가면서 다시 네이버가 역전하는 또 그런 상황이 됐고요.
2021년 4분기의 성적은 예상에 부합하는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매출 1.9조, 영업이익 3,500억 원이네요.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3,800억 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소 부족한 수준이지만 큰 차이는 아니고요. 이 정도면 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성적이라고 보고요. 자, 미래 먹거리가 중요하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이버의 미래 먹거리다라면 쇼핑페이 이런 한 축이 있고 또 컨텐츠 분야가 또 한 축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을 바탕으로 해서 네이버가 앞으로 큰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 쇼핑페이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컨텐츠는 웹툰, 웹소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또 축으로 해서 컨텐츠 분야가 성장을 할 것으로 예고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미래 먹거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쇼핑페이 그리고 컨텐츠 크게 두 축으로 네이버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쇼핑페이 부분을 보면 네이버페이 거래액이 불과 한 6년 전인 2016년 1분기에는 약 7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6년 만에 21년 4분기에는 10.9조 거의 11조 원의 이 거래액을 보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고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 점점점 가파라져요. 앞으로 훨씬 더 큰 거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고 이런 플랫폼 업체들은요. 이 플랫폼 내에서 총 거래액이 얼마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출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 거래액이 얼마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총 거래액이 결국 매출은 아니죠.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앱을 통해서 뭐 3만 원짜리 음식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발생한 거래액은 3만 원이지만 배달의 민족이 가져가는 매출은 3만 원이 아니라 거기서 수수료 몇 프로 얼마인 그 금액이죠. 대략 뭐 배달앱들이 10에서 15% 정도의 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뭐 3만 원이 거래됐다 그러면 3천 원에서 4천 원 정도를 가져가죠. 이게 바로 배달앱의 매출인데 이 플랫폼 업체들은 이렇게 수수료 몇 프로 이렇게 거래 금액의 수수료 몇 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출은 얼마든지 그 수수료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총 거래액, 이 거래액은 뭐 본인들 뜻대로 몇 프로 이렇게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총 거래액 얼마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플랫폼 업체의 가치를 산정을 하게 되죠. 잠시 후에 밸류에이션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컨텐츠 부분을 볼게요. 컨텐츠는 국내에는 네이버 웹툰이 있고 일본에는 라인 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왓패드라고 있는데요. 왓패드는 북미의 웹소설 플랫폼인데 이걸 네이버가 100%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자회사인가? 라고 생각하시겠죠? 자회사. 우리 여러 업체들 때문에 참 자회사 하면 좀 놀라시는 분들 많습니다. 상장을 하기 때문인데요. 네이버는 상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법인들을 두더라도 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상장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미 서비스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제페토입니다. 제페토를 통해서 뭐 다양한 컨텐츠들을 선보이고 있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작년에 2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양한 컨텐츠가 예고되어 있고요. 또 인력 충원도 하겠죠. 그리고 네이버 랩스가 진행하고 있는 아크퍼스가 있습니다. 이 아크퍼스는 도시 단위 디지털 트윈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뭐냐? 실물 세계를 그대로 디지털 세계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트윈인데 도시 단위로 하겠다고 하고요. 이 도시는 일본의 도시들입니다. 일본의 주요 도시들의 정밀 지도를 제작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페토와 함께 아크버스가 이 네이버의 아주 중요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주가 변동 체크포인트 두 번째 플랫폼 규제 이슈인데요. 세계적으로 큰 그 빅테크 기업이라고 한다면 구글, 애플 등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본인들의 앱마켓을 강요한다든지 과도한 수수료를 뗀다든지 하면서 아주 횡포를 부리고 있죠.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전 세계적인 목소리가 있고요.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가 또 규제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카오 방지법이 2021년 9월쯤부터 이 정부와 여당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온갖 사업들을 벌이고 그것들을 다 자회사로 만들면서 이 골목 상권까지 침해한다, 이런 비난들이 있고요.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카카오가 촉발한 문제죠. 그런데 네이버로까지 물통이 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이버는 사실은 골목 상권 침해 이슈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카카오 방지법이 만들어진다면 네이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네이버까지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2년 3월 우리는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에서 민주당이 재집권을 한다면 카카오 방지법이 상당히 유력하게 제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민주당이 재집권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가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이 대선 결과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카카오 방지법이 안 만들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민주당이 재집권할 때 가장 그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지금부터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사업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볼 건데요. 이 밸류에이션의 방법은 SOTP, Sum of the Part라고 각각의 사업 부분들을 다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의 결과들을 다 더해요. 그 다 더한 결과가 결국 이 기업의 가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사업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가치, 그리고 기타.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 가치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 사업 부문들이고요. 이 자회사는요, G홀딩스라고 있어요. 이 G홀딩스가 네이버의 라인,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야후재팬, 이 두 회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검색 서비스, 상거래 서비스, 핀테크,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일본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이 G홀딩스를 A홀딩스가 지분 64%를 가지고 있고, 이 A홀딩스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반씩 50%씩 가지고 있어서 결국 네이버는 G홀딩스 지분 32%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가치를 반영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기타로 순현금 가지고 있고 자사주 등등이 있네요. 네, 먼저 사업 가치를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조의 시가총액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서치 플랫폼인데요. 이 서치 플랫폼은 Net Profit Margin이라고 순이익률이에요. 먼저 이 매출은 잡혀요. 근데 이 매출이 여기 이 사업만을 위해서 영업비용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고 이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등이 따로 사업 부분별로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에다가 순이익률 몇 프로를 보겠다, 이런 거고요. 순이익률을 30%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 업계 평균 15를 적용을 했고요. 자, 다음 커머스 상거래는요. 이 Gross Merchandise Volume, GMV라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플랫폼 기업들은 총 거래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GMV인데요. 이 GMV가 무려 41조 원이나 됩니다. 이 커머스가요. 그래서 이 GMV에다가 PSR이라고요. Price Sales Ratio라고 있어요. 이 총 매출, 총 GMV의 주가를 몇 프로로 보겠다, 이런 거고 0.7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1조 원에다가 0.7을 곱한 것이 이 사업의 가치다, 이렇게 본 거고요. 자, 다음 핀테크는 PSR 2, 컨텐츠는 PSR 7, 클라우드는 PSR 8 받는데요. 다 업계 수준이고, 특히 컨텐츠는 넷플릭스가 지금 PSR 7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7을 적용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산된 이 총 사업 가치가 60조로 평가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자회사 가치인데요. G홀딩스라고 있다고 했죠. 이 G홀딩스는 상장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제안을 해드리고 있는 상장 자회사의 지주사 지분법을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이 상장 자회사의 지주사 지분법이 뭐냐, 예를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이 아주 좋은 그 예여서 이 LG화학을 예로 소개를 해드리면 이 LG화학이 배터리 부분을 분사해서 상장을 했죠.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123조의 기업 가치가 평가된다라고 앞서서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편에서 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82%를 가지고 있어요. 이 82%가 결국 100조가 되고, 자, 그럼 이 100조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총에 포함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LG 화학의 시총에 포함돼야 될까요? 82%라는 지분을 LG 화학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LG 화학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반을 나눠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똑같이 50%씩 시총에 평가 반영하는 것, 이것을 제안을 해드리고, 이런 방법이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상장 자회사의 지수자 지분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적용을 했고요. 이미 G홀딩스는 상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있죠. 이 시가총액이 모회사의 지분 가치에 반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역추적해서 그럼 모회사의 가치 나머지 반이 얼마냐라고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회사의 가치에 반영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회사의 가치가 8조로 평가가 됐고, 나머지 기타가 있는데요. 순현금이 1.3조, 그리고 자사주가 3.5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업 가치 73조로 시총이 평가가 됐고요. 자, 이렇게 시총이 73조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결국 주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총 발행 주식수가 1억 6,400만 주 정도 되고요. 목표 주가는 44만 6천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현재 주가 대비 주가가 꽤 높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상당히 저평가됐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 즉 FED는 앞으로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양적 긴축까지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는 이런 네이버 같은 성장주들이 훨씬 더 고통이 큽니다. 가치주 대비 상당히 고통이 큰데요.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가치주가 훨씬 더 주목을 받게 되고, 네이버 같은 성장주들은 좀 소외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좀 안 좋아요. 더군다나 빅테크 기업 규제 이슈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네이버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구나 라고 평가되고요. 사실 이런 금리 인상 이슈는 네이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로 소개는 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로 보고요. 그래서 네이버처럼 이렇게 앞으로 성장성도 좋고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괜찮은 이런 회사가 다만 수급이 따라주지 않아서,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저평가된 거라면 내 장바구니에 다 담아놓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는 겁니다. 때가 됐어, 자 이제 이런 이슈들 없어졌어 할 때 매수를 클릭하는 거죠. 자, 네이버는 꼭 여러분들 장바구니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이버 종목 분석 해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